네, 반갑습니다. 5학년 1학기 사회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오늘은 기온과 강수량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에 나오는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네, 3월에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보여주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3월에 우리나라 강원도 지방의 사진입니다. 같은 시기에 찍은 사진, 3월에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온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위도가 낮을수록, 적도에 가까울수록 따뜻하고 북극에 가까울수록 춥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따뜻해지고 북쪽으로 갈수록 춥다, 이렇게 기온을 정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과 이번 시간 공부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선생님이 그래프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평균 기온입니다. 네, 평균이라는 것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제 시기를 정한 다음에 몇십 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이 지방은 여름에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간다, 또는 이 지방은 겨울에 몇 도까지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걸 색깔로 구분을 해뒀거든요. 아주 진한 빨간색일수록 아주 더욱 덥고, 그리고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춥다고 표시될 거니까 그래프에 그 지도의 색깔을 유심히 봐주세요. 그리고 숫자로 표시된 것이 나올 겁니다. 숫자로 표시된 것은 비의 양이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왔는데 숫자로 나온 것은 비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비의 양이 얼마나 많이 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대부분의 비가 여름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봄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장면을 보셔도 220mm, 240mm 북쪽에는, 남쪽에 많이 내리는 곳이 500mm,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46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온을 보시면 가장 더운 구간이 요 구간입니다. 네,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이쪽이 이제 평균 15도 정도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고, 네, 요 지역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한 곳, 춥다고 할 수 있겠죠. 기온이 낮은 곳입니다. 가장 낮은 것, 남한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이거든요. 자,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똑같이 이쪽이 더 북쪽인데 왜 여기가 더 시원할까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라면 북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추워야 되는데 이 지방만큼은 이거보다 남쪽에 있음에도 더 춥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지방에 산이 있으면 산이 가장 높은 지대라는 거죠. 높은 지대. 지대가 엄청 높다는 것은 산이 엄청 높다는 거죠.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시원한 거죠. 네, 봄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여름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강수량의 대부분을 이때 비가 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 숫자가 작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 지방 아까 얘기했듯이 여름에도 기온이 19도에서 18도, 아주 시원하죠. 그리고 강수량은 900mm 정도. 아까 거의 2배, 3배, 4배 봄보다 훨씬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평균 강수량이 높은 건 여기 거제 지방입니다. 거제에서 역시 평균 900mm 이상의 비가 온다는 사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주도 서귀포와 성산이 있는데 여기도 거의 850에서 900 이상의 비가 내리게 됩니다. 우리 산맥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산이 있다라는 것은 기온에 큰 영향을 주겠죠. 자, 산맥, 여기 태백산맥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대가 높으니까 여름에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시원하죠. 여기 어디 무슨 산맥이었죠? 네, 소백산맥입니다. 이 산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은 조금 시원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평균 기온을 낮추려면 그렇다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시원한 건데 특히 부산과 대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부산과 대구를 비교해 보시면 여기 제주도는 남쪽이니까 제일 더운 걸 이해하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왜? 대구 여기 보이시는 대구 네, 한번 화면을 멈춰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대구가 왜 부산보다 덥냐 이 말이죠. 대구가 훨씬 북쪽에 있는데 부산은 훨씬 남쪽에 있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이 주변을 지금 뭐가 막고 있냐면 높은 산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여름이 되어서 엄청나게 내려찌는 태양빛은 빨간색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하려고 내려쬐는 태양의 공기가 지면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공기가 뜨거워지면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공기들이 이 산들에 가로막혀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형을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입니다. 이런 대구같이 생긴 이런 지형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분지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특징을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들. 광주 지방도 덥죠? 보시면 산들이 들어막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전주. 역시 이 전주도 산들에 둘러싸인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래 우리가 위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무조건 남쪽이 더 덥고 북쪽은 더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가을입니다. 네, 가을은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죠.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번엔 대구가 부산보다 더 빨리 추워졌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거. 내륙과 해양의 차이입니다. 해안이라고도 해안가라고도 하면 되겠죠. 자, 땅은 고체에 가깝죠. 딱딱한 고체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물이죠. 아무래도 열을 가했을 때 내륙은 훨씬 더 빨리 뜨거워졌다가 훨씬 더 빨리 식습니다. 그죠? 빨리 들어요. 근데 해양은 천천히 올라가다가 다시 또 천천히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같은 곳은 여름은 빨리 더워졌다가 또 겨울이 되면 빨리 추워지는 거예요. 기온이 그렇게 살기 좋다고 보긴 힘들겠죠. 그죠? 일정한 이 해안가들은 아무래도 덥지만 당연히 여름에는 부산도 덥고 대구도 덥지만 천천히 또 더워졌다가 식을 때도 천천히 식음으로써 이렇게 기온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다시피 강수량의 양이 역시 적습니다. 거의 200대에서 300대, 400대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 울릉도 360mm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대관령 부분 450m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겨울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겨울의 날씨 보시면 알겠죠? 제일 특이한 부분이 바로 요 해안이 훨씬 더 따뜻하다는 거. 심지어 같은 강원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녹색이 보이시죠? 네, 이거 선 때문에 안 보이실 텐데 네, 확대를 한번 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같은 강원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태백산맥으로 막힌 이 부분들 지금 이 위에 뭐가 있냐면요. 이 위에 큰 산들이 네, 보여줄게요. 여기를 큰 산들이 막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높은 산들이 막아주면 겨울이 되면 어디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까? 네,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해의 바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따뜻한 지방, 따뜻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가장 또 잘 기억해 둬야 될 것이 있어요.
겨울에 특히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이 있는데 바로 거기가 울릉도입니다. 다른 지방의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100, 지금 옆에 있는 강원도 60, 100, 즉 1년 중에 가장 비의 양이 적은 곳, 눈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비나 눈이 가장 적은 계절이 겨울인데 그 중에서도 울릉도는 310일이나 되는 평균 강우량 또는 강설량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역별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지역 서울입니다. 우리 수도 서울부터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서울의 연평균 기온이 한 12.5가 되고 강수량은 1400mm 정도가 됩니다. 여름이 거의 61% 정도 되고 겨울은 5%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이 여기가 대관령입니다. 여기가. 네, 이쪽 대관령 지방인데 대관령 같은 경우는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연 평균 기온이 6.6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서울하고 비교해서 태백산맥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비는 또 되게 많이 와요. 네, 다음은 이제 아까 우리 겨울에서 봤던 지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좀 어려운 말이 있어서 자, 울릉도는 동한난류 즉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월 평균 기온이 모두 0도를 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위도에 있는 서울이나 인천보다 온난하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강수량이 1383인데 겨울 강수량이 이런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겨울 강수량이 연강수량의 22%나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설 지역입니다. 눈이 많이 온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울릉도만의 특이한 집에 설치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릉도를 지나서 이제 저기 남쪽 제주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 서귀포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바로 세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귀포는 연평균 기온이 16.6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점 중에서 가장 높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연교차는 20.3도로 작다. 온도차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자, 서귀포의 연 강수량이 1923mm 거제와 성산 다음으로 최다우지, 즉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지방은 보면 이렇게 여기 있는 7, 8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이 친구는 요 5, 6, 7, 8, 9까지 계속 비가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방인데 이건 역시 이런 한라산하고도 또 영향이 있습니다. 네. 구름이 이 산을 넘지 못해서 거기서 비로 내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 이 서귀포시나 성산 쪽이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